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그동안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아도 미국 전역이나 이분 한국에서도 저희 유튜브를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셔서 더 열심히 많은 학생들과 학부형님들에게 필요한 영상을 더 신경 써서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저희 채널 많이 봐주시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빨리빨리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어떤 분들은 아주 개인적으로 특별한 케이스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에 답변을 해드려야 해서 그런 경우 영상 밑에 보시면 따로 이메일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로 연락 주시면 개인적인 특별한 케이스 질문들은 답변을 따로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며칠 전 11월 1일까지 우리 12학년 학생들 시간과 총력을 다해서 얼리 어플리케이션 마무리를 잘 했잖아요. 정말 저희 학생들 열심히 준비해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얼리 어플리케이션을 잘 마쳤는데요. 저도 정말 저희 많은 학생들 수시원서 봐주느라 거의 잠을 못 자고 일한 것 같아요. 수시원서를 마치고 났으니 이제 레귤러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Early Application을 끝내고 Regular Application을 준비하면서 Early 때 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원서 작업을 도와주면서요. 꼭 미리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대학 원서 자체의 타입을 보자면 대학 원서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Common Application이나 Collision 같이 여러 개의 학교를 한 웹사이트에서 원서를 내는 형식의 원서 지원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UC School Application처럼 커먼 앱을 쓰지 않고 따로 그 학교 웹사이트에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따로 원서를 내는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원서를 써서 대학에 지원을 하던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작성해야 하는 모든 내용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고 어느 내용 하나 대충 답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와 지원자들의 성향을 잘 돋보일 수 있게 준비하고 정리해서 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다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많지만 학생들이 실수를 하거나 원서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아서 생기는 미스텍 중에 커먼리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어플리케이션 타입 EA와 ED의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옵셔널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메이저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10 액티비티 리스트랑 150자 캐릭터로 explain 하는 영역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다들 나는 early로 대학을 원서를 넣을 거예요 하지만 ED와 EA의 차이를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즘은 대학들 중 EA와 ED를 동시에 지원 원서 타입으로 함께 오퍼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대학들 중에 EA와 ED 중 한 타입만 오퍼하는 대학들이 훨씬 많지만요. 가끔 이 두 개를 오퍼하는 학교가 있을 때 잘못 클릭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ED는 학교 하나만 할 수 있고 EA는 바인딩이 아니라서 내가 원서 준비만 됐다면 EA는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되고요. 대신 원서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정확한 지원 옵션을 클릭을 하고 데드라인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늦게 내지 않게끔 미리미리 준비해서 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 부분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해서 제대로 자기가 지원하는 원서 타입을 클릭하고 체크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작성해야 하는 항목 중에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옵셔널이라고 적혀 있는 항목들은 작성해서 내는 게 좋아요. 이런 항목 중에 꼭 내는 게 도움이 되는 항목은 resume, additional essays, recommendation letter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레저메를 업로드를 하라고 되어 있는 섹션 옆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옵셔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레저메가 옵셔널이라고 나와 있어서 다른 에세이 쓸 것도 많고 12학년들은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고 GPA도 관리해야 하고 하다 보니 옵셔널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종종 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GPA와 SAT 성적이 거의 다 비슷한 학생들끼리 입학 경쟁을 하는 거라서 나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레저메를 같이 첨부한다면 커먼 앱의 10 액티비티 리스트에서는 너무 제한적인 틀 안에서 내용들을 적어내야 하다 보니 내가 하이스쿨 동안에 경험한 모든 내용들을 다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원서상에서는 10 액티비티 리스트 밖에는 없는 관계상 그 10 액티비티로만 단정해서 올리기에는 요즘 학생들 여러 가지 클럽 활동과 과외 활동, 봉사 활동 등 다양한 경험들을 오랫동안 꾸준히 해온 부분을 단 10개로 조합해서 하는 데다가
각각의 액티비티에서 뭘 했는지 적어내는 난에도 150자 캐릭터로만 설명해서 내기에는 좀 많은 챌린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저메를 내라고 하는 학교 원서에서 아무리 옵셔널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력서를 내 캐릭터와 경험들에 맞게 잘 정리해서 같이 넣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합격 찬스를 올려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10개 이상의 많은 경력과 한 분야에서도 많은 업적을 냈다면 10 액티비티 리스트 안에 제한적으로 extracurricular activity로만 원서를 내는 대신 레저메의 블루 포인트들을 내 경험담을 자세하게 나열해서 나를 잘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에디셔널 에세이가 옵셔널로 나와 있어도 대학에선 원서에 넣으라고 나와 있는 것은 옵셔널이라고 해도 가능하다면 정성을 보여주는 취지이기도 하고 내가 이 대학에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 에디셔널 에세이로서 더 나를 컴피티티브한 지원자로 보여줄 수 있게 시간은 더 걸리고 에세이 쓰는 건 싫지만 더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recommendation letter인데요. 이 부분도 require 0라고 되어 있고요. optional up to 2 to 4라고 적혀 있다고 해도요. 한 개라도 웬만하면 내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거의 탑 스쿨들은 mandatory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중간 정도 랭크하는 학교들을 하게 될 경우엔 퀄리티 있는 추천서를 받으실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대신 나를 무척 잘 알고 있고 조금 위크한 포인트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꼭 첨부해서 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학 원서 작성 중 체크해야 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로는요, 메이저를 선택하는 항목인데요. 어느 대학이나 메이저를 선택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 원서에 필요한 항목들 중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에세이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원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전공을 할지만 대충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원서 작성할 때 거의 나중에 가서 작성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메이저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요. 첫째는 대학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확한 메이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스페시픽하게 내가 원하는 전공 분야도 아주 세분하게 나눠져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비즈니스 메이저가 없고 이코노믹스 메이저만 있다던가 비즈니스 메이저 중에 어카운팅, 마케팅, 파이낸스 같이 세분하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또 메이저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 학교들 중에도 내가 알지 못했던 인포메이션 시스템 애널리시스라는 어카운팅과 스태티스틱과 데이터 사이언스, 마케팅 이렇게 여러 부분을 한 메이저로 커버하는 메이저를 보고 나중에 원서 쓰기 막바지에 이런 전공에 새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각 대학 원서에서 메이저를 셀렉하는 섹션에 가서 메이저 옵션 탭 메뉴를 눌러서 내가 전공하려는 부분에서 어떤 메이저들을 그 각각의 대학에서 오퍼하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메이저가 어떤 단대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학교 단대나 캠퍼스를 맞게 골라야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U of I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가 엔지니어링 스쿨 안에서 오퍼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원서 지원을 할지 아니면 리버럴 아트 앤 사이언스 단대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사이언스인지를 체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어떤 메이저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해요. 전공 선택하는 거에만 집중하기보단 그 각각의 학교에서 세분화된 메이저 영역에 관해 리서치를 미리 하고 스트레스를 세워서 가장 적합한 전공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이저를 선택하는 섹션을 가장 마지막으로 데드라인에 가까운 시기에 원서 작성을 하게 되면요. 가끔 전공 선택을 온라인상 원서에서 메이저를 선택 클릭하면 어떤 전공은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에세이 프롬프트 박스가 딱 뜨기도 해요. 전공에 따라 부수적인 에세이를 쓰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서를 기본적인 서플리멘탈 에세이랑 메인 컬리지 에세이들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가 막바지에 일주일도 안 남기고 원서 작성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또 다른 에세이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학생들이 무척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원서를 작성을 하기 시작해서 인케이스 또 다른 에세이 퀘션들이 나오지 않나 미리 확인하고 에세이 작업을 들어가는 게 안전하죠.
마지막으로 10 액티비티 리스트와 150자 캐릭터로 각각의 액티비티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각각의 활동 내용이 많아서 150자 캐릭터 설명하기엔 무척 무리가 있는데요. 수상 경력이나 리더십 포지션이 있어서 좀 더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가장 포인트하고 싶은 부분만 먼저 디스크립션 안에 써야 하고요. 글자가 남으면 내가 그 액티비티에서 배우거나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글자 수 리밋이 너무 적어서 다 못 채우고 이분 수상 경력도 다 넣지 못하지만 꾸역꾸역 스페이스도 지워가며 글자 수에 맞춰서 넣을 때 full sentence로 문장 형식에 맞게 잘 쓰지는 못해도 업적의 내용이 잘 보일 수 있게 중요한 순서대로 잘 나열해서 적을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해야 해요. 이력서를 보내라는 학교는 부수적인 전체 내용을 적어서 레주메에 넣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이 10 액티비티 리스트 안에서만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 영역을 10개만 딱 꼽아서 150자 캐릭터 글자 수에 넣기가 정말 챌린지랍니다. 그리고 10개 액티비티를 넣을 때 꼭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해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번 액티비티를 넣는 게 가장 나에게 중요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리포트하는 게 그 순서가 컬리지 어드미션 오피서들한테는 내가 했던 모든 경험의 중요 수위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의 성향이나 업적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순서 나열하는 것도 내가 나를 어떻게 어필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봐서 순서를 정해서 리포트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대학 원서 한 장으로 대학에선 입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원서 안에 내 모든 경험을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학생인지를 잘 표현할 수 있게 모든 원서에 나오는 질문과 설상 그게 옵셔널이어도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원서에 나오는 모든 질문들을 잘 활용해서 꼭 꼼꼼하게 원서를 작성해서 접수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